고대 이집트, 사막의 태양과 드높이 솟은 석조 기념물들이 가득한 왕국. 그들은 삶을 숭고했습니다. 죽음을 성찰했습니다. 우리의 시야 너머에는 어떤 신비가 존재했을까요?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의 변화한 과정이었습니다. 무한한 세계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존재 자체를 비전했고 망제에 대한 세심한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토록 세심하게 육신을 보존하려 했을까요? 수천 년에 걸쳐 연마된 이 정교한 기술은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들만의 독특한 영적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명의 정수인 카, 기아, 개성을 나타내는 바, 이아. 이 영혼들은 육신의 형태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의 안식처를 말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이 없다면 영혼은 길을 잃게 됩니다. 영혼 불멸은 바로 이 육신이라는 그릇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후 세계는 어둡고 희미한 유령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운 나일 강변의 삶을 생생하게 이상화한 그림자였습니다. 갈대밭은 정의로운 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낙원이었습니다. 고통도 없고 현세에 무거운 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받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체가 필요했습니다. 보존된 육신이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미라로 만들어진 육신은 이 영원한 축복을 보장했습니다. 따라서 미라 제작은 단순한 과학 그 이상이었습니다. 심오한 영적 과업이었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신성한 과정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유해를 변모시키고 신성으로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산자들의 땅과 신비로운 두아트 세계를 잇는 영혼의 통행증이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신화는 신전벽에 새겨졌습니다. 신들과 필멸자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자애로운 왕 오시리스, 배신당하고 살해되어 그의 육신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흩뿌려졌습니다. 헌신적인 아내 이시스는 지칠 줄 모르고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는 그의 형체를 다시 모았습니다. 애도했습니다. 최초의 방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오시리스는 부활했습니다. 사후 세계의 군주로. 그의 이야기는 모든 미라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나레이터, 그러나 그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악마들, 괴물들, 영혼의 시련들. 망자는 이 길을 어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스러운 문서들이 그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안내자였습니다. 사자의 서, 주문과 기도문, 영혼을 보호하고 길을 열기 위한. 이 신성 문자들은 무덤 벽을 장식하고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영원한 여정을 위한 권능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특정한 신들이 이 신성한 과정을 주관했습니다. 아누비스, 착할 머리를 한 신. 그는 신성한 방부 처리자였습니다. 수호자였습니다. 미라 제작 의식을 관장하며 그는 망자의 심장을 진리의 여신마트의 깃털과 저울질했습니다. 그의 사제들, 지상의 방부 처리자들은 그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의 강림을 기원하며 그의 신성한 기술에 의탁하여 육신이 완벽히 준비되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나레이터, 이러한 믿음들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장래 의식의 근간 그 자체였습니다. 육신, 바, 비아, 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시리스의 부활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스러운 문서들은 인도와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아누비스는 육신의 영속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보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필연이었습니다. 신성한 명령이었습니다. 별들 사이에서 영생으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필멸의 존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고대의 과학과 심오한 신앙 사이의 정교한 조화였지요. 뇌는 가장 먼저 제거되는 장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장이 의식과 지성을 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길고 갈고리 모양의 청동 기구를 코의 연약한 뼈를 통해 삽입했습니다.
그런 다음 뇌 조직을 액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빼냈습니다. 현대의 감각으로는 잔혹해 보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식적인 정교함과 엄숙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습니다. 두개골 안에는 빈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공허, 그 비밀은 여전히 사막의 바람 속에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 건조하고 다소 약해진 피부는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형상의 향을 더하기 위함이었죠. 귀한 수지와 향유가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모략, 유향, 백향목 기름, 계피, 주니퍼, 값비싼 물질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고인을 위한 고대의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부패로부터 형상을 보호하는 신성한 연고였습니다. 이 신성한 기름을 바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보존 처리된 신체의 각 부분이 정성스럽게 발라졌습니다. 나레이터, 한때 주요 장기들이 있던 몸통 안의 빈 공간은 종종 채워졌습니다. 아마포 뭉치, 톱밥, 더 많은 수지, 때로는 형태를 잡기 위해 후추 열매나 양파 구근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유사한 형태와 윤곽을 복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겹의 수지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스며들 수 없는, 미라화된 유해를 곤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습기로부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 그 자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영원한 영혼, 즉 카카와바, 바를 위한 향기롭고 단단한 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공들인 감싸는 기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야드에 달하는 고급 아마포 천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양한 폭의 띠와 붕대로 세심하게 잘라내어 준비했습니다. 각 팔다리는 개별적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머리, 천천히 꼼꼼하게 겹겹이 감쌌습니다. 신성한 부적들이 아마포 주름 사이에 전략적으로 넣어졌습니다. 강력한 보호를 위한 호루스의 눈, 안정을 위한 제드 기둥, 생명을 위한 앙크 상징, 재생과 변화를 위한 스카라브 풍뎅이, 고인의 위험한 여정을 지켜줄 마법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점점 두꺼워지는 아마포 수위를 통해 그 고대의 힘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나레이터 감싸는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인내심 있고 체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시신을 순백의 아마포 고치로 변화시키면서 말입니다. 미라는 마침내 그 상징적이고 인간과 닮은 최종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액체 수지가 종종 아마포층 사이에 발라졌습니다.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전체 형태를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갑트와이스. 마침내 더 큰 수의 한 장 또는 여러 장이 미라 전체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이 바깥층은 정성스럽게 묶인 아마포 띠로 고정되었습니다. 종종 이상화되고 평온한 모습에 아름답게 채색된 초상 가면이 감싸인 형상의 머리와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영원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원을 응시하는 듯 유한한 육신은 봉인되었습니다. 미라 제작 기술은 특수하고 강력한 재료에 의존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편의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물질은 실용적이면서도 깊이 상징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본토에서 직접 구하거나 먼 곳에서 교역해 온 이 재료들은 부패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는 신성한 무기였습니다. 해설대지는 영원한 잠을 위해 그 귀한 산물을 내어주었고 연약한 육신을 불멸의 증거로 변화시켰습니다. 신앙과 지혜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독특한 연금술의 대가였습니다. 이 재료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심오했고 거의 마법과 같았습니다. 이 건조 과정의 주역인 나트론은 천연소금이었습니다. 건조한 호수바닥, 특히 신성한 계곡인 유명한 와디 엘 나트론에서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탄산 나트륨과 중탄산 나트륨의 강력한 혼합물인 나트론은 시신의 수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개걸스럽게 흡수하여 미세한 부패 인자들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정화제였습니다. 나트론의 발견은 그들의 영원한 염원의 초석이었습니다. 나트론 없이는 사후 세계로의 여정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결정체의 힘은 영원의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설 다음은 귀하고 향기로운 수지들과 강력한 오일들이었습니다.
씁쓸한 향을 지닌 모략은 고통과 보존을 상징했습니다. 유향은 그 연기가 하늘 위로 기도를 실어 날랐습니다. 삼나무 기름은 시신에 발라져 힘을 부여했습니다. 노간주나무 기름, 계피, 야자술 또한 각자의 역할을 하며 건조된 조직을 밀봉하고 다시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망자를 위한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항균 방패이자 해충을 막고 불침투성 막을 형성하는 영혼을 위한 향기로운 보호막이었습니다. 먼 땅에서 온 이 재료들은 부와 헌신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포입니다. 갑투스, 비옥한 나일강 유역에서 재배된 아마 식물로 만든 끝없이 긴 순백의 아마포였죠. 그 섬유로 붕대를 짰는데 한 영혼을 위해 수마일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순수, 빛, 보호의 상징으로 고인을 깨끗하고 신성한 품으로 감쌌습니다. 겹겹이 쌓인 아마포는 시간의 파괴에 맞서는 방패였습니다. 해설 톱밥, 지의류, 심지어 진흙과 같은 다른 재료들이 빈 공간을 채워 생전의 모습을 복원하고 영원한 형체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모든 재료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신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온전함을 보장하는 세심한 구성이었습니다. 이 보존의 대가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영원을 빚는 장인들은 그들은 단순한 시신 처리 기술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신성한 지식을 전수받은 사제나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로 이루어진 특수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했고 숭배받았으며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와베트 또는 페르네페르라 불리는 전용 작업실에서 일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보통 묘지 근처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자리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고인이 내세로 향하는 첫걸음을 인도하며 신성한 변형의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필사적으로 부패와 싸워야 했을까요? 이토록 간절히 육신을 보존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고대 이집트 영성의 핵심에서 속삭이듯 들려옵니다. 그들이 이해한 영혼은 다면적이고 복잡했습니다. 생명력인 가, 인간의 머리를 한 세로 종종 묘사되는 개별적 인격체인 바. 이 본질적인 영적 요소들은 익숙한 안식처, 알아볼 수 있는 닻을 필요로 했습니다. 육신은 죽음의 부름 이후 단순히 버려지는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영묘한 존재들을 위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릇이었습니다. 육신이 없다면 영혼은 끔찍한 전망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영원한 불안입니다. 광대한 미지의 우주 속에서 길을 잃은 육신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미라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영적 현존을 보장하는 증표였습니다. 나레이터 다른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적인 부패에 내맡겨져 먼지로 사라지고 알아볼 수 없게 되며 정처 없이 떠도는 육신을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두 번째 죽음, 완전한 망각을 의미했습니다. 머나먼 여정에서 돌아온 카와 바는 안식처도 머무를 익숙한 형체도 산자들의 세계와 연결될 물리적 고리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운명,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라로 만들어진 육신은 붕괴와 망각의 힘에 맞서는 견고한 요새이자 방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는 영혼이 생명의 장막 너머에서도 영구적이고 식별 가능한 지상의 연결고리, 존재의 끈을 갖도록 보장했습니다. 나아가 보존된 육신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인의 영혼은 사후 세계에서도 여전히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음식, 음료, 향, 그리고 기도의 봉헌물들이 슬픔에 잠긴 가족이나 헌신적인 사제들에 의해 무덤에 정기적으로 바쳐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듯 말입니다. 이 봉헌물들은 생명의 정수인 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카는 번성하기 위해 이 영적인 양분을 흡수해야 했습니다. 나레이터 미라로 만들어진 육신 혹은 고인을 나타내는 조각상조차도 이 생명을 주는 봉헌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자 중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보존된 형체가 없다면 영혼은 영혼의 영역에서 굶주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온전한 미라는 영혼의 지속적인 안녕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미라는 광대한 영혼 속에서 궁극적인 식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별 영혼의 고유한 개인적인 서명과도 같았습니다. 이집트의 저승인 두아트에서 영혼은 신들, 악마들,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보존된 육신이 바로 그 해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이자 영적인 측면들을 특정하게 살아온 삶에 묶어두는 영구적이고 변치 않는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 일관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미라로 만들어진 형상은 살아온 삶에 대한 증언이자 불멸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개인적 존재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은 영혼의 다치자, 그 이름이며 영원 속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레이터 미라로 만들어진 육신은 영혼이 생명의 장막 너머에서도 영구적이고 식별 가능한 지상의 연결고리, 존재의 끈을 갖도록 보장했습니다. 사오 존 왕 원 투탕카멘. 그의 무덤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워드 카터에 의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죠. 황금빛 광채의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젊은 미라는 제18왕조 왕실 장례 관습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상징적인 황금 가면, 고대 수수께끼의 상징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집트 머나먼 과거의 강력한 사절입니다. 보존된 그의 모습은 제국을 다스렸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함과 신념의 세계로 이어지는 연약한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나레이터, 그리고 람세스 2세가 있습니다. 위대한 람세스. 전설적인 건축가이자 60년 이상 통치한 전사 파라오였습니다. 데이르 엘바흐리 은닉처에서 발견된 그의 미라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인하고 매브리코 같은 코, 죽어서도 붉은 빛을 띤 머리카락, 그의 육신은 권력, 장수, 한 시대의 정점을 웅변합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유해를 연구하여 질병과 사망 당시 나이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보존 처리를 위해 파리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파라오의 현대적 항해였죠. 그토록 고대의 정성으로 보살펴진 그의 육신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통치자의 건강,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미라 제작자들의 영속적이고 신성한 기술에 대한 침묵의 증거입니다. 나레이터 하트셉수트, 남성 왕으로 군림했던 여성 파라오, 대담한 군주였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은 평화, 번영하는 무역, 그리고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로 가득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 미라의 정체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하나의 퍼즐이었죠. 왕실 은닉처에서 사라진 여왕. 그녀의 불멸의 육신은 어디에 잠들어 있었을까요? DNA 검사를 포함한 면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마침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작은 무덤에서 발견된 두 구의 미라 중 하나로 신원이 확인된 것입니다. 놀라운 확증이었습니다. 한때 가려졌던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육체적인 근거, 제사츠,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라 제작에 사용된 기술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역사에서 그녀의 통치를 지우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위에 걸맞은 것이었죠. 보존된 의 육신은 망각시키려 했던 고대의 그 노력들에 저항합니다. 나레이터 이 왕가의 미라들과 다른 많은 미라들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타임캡슐이자 지나간 문명의 생물학적 기록 보관소입니다. 보존된 각 육신은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정보의 도서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대 질병, 식단, 유전적 혈통에 대해 배웁니다. 미라 제작 기술 그 자체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 연구됩니다. 기법, 재료, 그리고 고대 약속의 성공 여부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든 인물들과 우리를 본능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들의 침묵하며 영속하는 존재는 우리의 상상력과 이해를 향한 탐구를 자극합니다. 이 석관 속 얼굴들은 이집트의 장엄하고 영원한 과거라는 미궁 속으로 우리를 엔더라스, their entrausty or리소셔서 and there enbraun된 their engersen circender engrister ender endure and 와며 계속해서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멤피스 인근의 광활한 공동묘지 사카라에서의 최근 발견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거대한 수직 묘갱들, 수백 개의 채색된 관들, 그리고 사제와 관리들의 미라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깊은 곳에서 온즈정 센시 디타 드레드레테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무덤들이 반드시 왕가의 것은 아니지만 그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왕족이 아닌 엘리트 계층에게도 얼마나 청락한 장례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미라 풍습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합니다. 각각의 발견은 이 거대한 수수께끼에 또 하나의 정교한 조각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레이터, 이러한 발견은 인간 미래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물 미라 역시 그 자체로 광범위한 연구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미라로 만들어진 고양이, 따오기, 악어, 심지어 사자의 무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동물처럼 주인과 함께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신성한 봉 신들에게 바쳐지기 위해 엄청난 수로 사육되고 미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누비스 신에게는 개를, 바스테트 여신에게는 고양이를, 지혜의 신 토트에게는 따오기를 바쳤던 것처럼 말해. 동수르 인생그루 동물 미라 제작만을 위한 전문 작업장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이 신성한 관습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 구조가 존재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도시를 ensure your individually were treats 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물계 역시 그들의 신성한 질서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라로 만들어진 동물들은 신에게 바쳐진 눈에 보이는 기도이자 염원이었던 셈입니다. 나레이터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의 유물 속에 잠들어 있던 새로운 비밀들을 CT스캔과 X선 촬영 기술 덕분에 이제 미라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고도 그 내부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붕대 아래 숨겨진 부적, 방부 처리 과정의 상세한 모습, 그리고 미라의 생전 나이와 건강 상태, 사망 원인에 대한 귀중한 단서들을 아무런 물리적 훼손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DNA 분석은 혈통과 이동 경로,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까지 추적해냅니다. 또한 미라 제작에 사용된 수지와 방부액에 대한 화학적 분석은 그 정확한 성분을 밝혀내어
고대의 교역로와 방부절 철들이 지녔던 전문 지식의 깊이를 가늠하게 합니다. 이러한 첨단 과학 기술 덕분에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깊숙이 고대에 보존된 생명의 본질 그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이제 미라가 전하는 침묵의 언어를 해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레이터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발굴과 연구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기존 서사를 계속해서 우사스 or Samsungsher and a Gorgir historical reads 니다. 지역별 미라 제작 기술의 차이점과 이집트의 기나긴 수천 년 역사 동안 변화해온 장래 관습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방부, 처리, 작업장의 발견은 당시 사용되었던 도구, 투입된 물질, 그리고 전체 공정의 체계적인 조직에 대해 더욱 선명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신성하고도 지나는 작업을 수행했던 방부 처리사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점차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무덤 하나하나, 분석되는 미라 항구가 기존의 이야기에 깊이와 새로운 결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여전히 품고 있던 비밀들을 조금씩 세상에 내어놓고 있으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영혼과 나누는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보존된 망자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놀라운 기술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요성은 우리 내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영혼에 대한 그들의 복잡한 이해, 즉 카, 케이와 바, 비아. 보존은 영원한 사후 세계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신들과 합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 기술 없이는 그들의 영적 여정은 불가능했습니다. 보살핌 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두 번째 죽음, 즉 진정한 망각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와는 영혼을 위한 신성한 보험과 같았습니다. 정체성을 보장하고 지속을 약속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궁극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승리였습니다. 나레이터 영적인 믿음을 넘어 실질적인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라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기록 보관소이자 멀고 장엄하며 복잡했던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미라들은 고대의 삶, 잊혀진 질병, 당시의 식생활, 그리고 그들의 보존 방법 속에 담긴 과학, 어쩌면 마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족인 파라오부터 미천한 장인, 신성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미라는 귀 기울이는 이에게 자신만의 고요한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적 질문들을 공유했던 그들 말입니다. 나레이터. 그렇기에 방부 처리 기술자의 예술은 실로 지극히 중요했습니다. 신성한 기술이자 초기의 과학적 시도였으며 심오한 영적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회의 근간, 경제, 예술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깊숙이 숨겨진 무덤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이토록 중심적이고 확고한 집념을 보여주는 기념물입니다. 미라와는 이 웅장하고 영속적인 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깊은 욕망, 즉 불멸에 대한 갈망, 무덤의 한계를 넘어선 의미를 향한 염원의 강력하고 실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세계까지도 강력하게 매료시키는 고대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The sands of Egypt reveal ancient secrets, yet much remains a mystery. We excavate, analyze, and decipher fragments, but their full wisdom often eludes us. The precise rituals and chemical formulas, their spiritual understanding of the cosmos. This enigma fuels our fascination. Each discovery answers questions and poses new ones. The allure of ancient Egypt is timeless. Mummies are potent, silent storytellers. Their forms speak across the ages. Of lives lived with purpose and beliefs held with devotion. A remarkable civilization centered on eternity. Modern science helps us listen closely, unlocking secrets without disturbing their rest.
a bridge of understanding across millennia. Their world touches ours, still vivid and powerful. Their legacy endures, captivating mind and spirit. 여러분,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요 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숨겨진 역사와 고대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는 여행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정이 발견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With a final wish for the viewer's own journeys to be filled with discovery, the screen would fade.